유지하니까는 그냥 연세 있는 분들은 요 정도만 버셔 그냥. 예?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장해서 벌 정도로 확 벌어버리고 1333만 원, 111만 원까지 벌면은 그냥 괜찮대. 유지를 한대. 과세 표준이 제로니까 안 벌었다고 보는 거야 결론은. 나라에서 과세 표준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안 벌었다고 보는 거라고. 안 벌었다고 보는 거니까는 그냥 건보료를 그냥 피부영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네. 아멘. 자,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보니까는 그냥 보세요.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보면 되는데 공시가격 9억 초과를 하면 1주택일 때는 자,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과세를 하고 1주택이라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하고 그죠? 공시가격 9억 이하이면은 그냥 1주택 보유자는 그냥 비과세를 하겠대. 이거는 월세에 상관이 없는 거야. 공시가격 9억이 미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감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주택이기는 해요. 네? 9억이 미만이면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1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전세일 때는 전세준 금액이 9억 정도가 돼도 세금이 안 나와요. 9억. 전세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일 때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환산보증금. 전세 금액이 3억 이하가 비과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3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만약에 9억을 내가 이제 받은 돈이 9억이에요. 전세로 받은 돈이. 네? 그러면 3억을 빼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6억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근데 6억도 얼마를 활용했다라고 보냐면은 6억 중에 이 60%만 활용을 했다라고 봐. 네? 60%만 활용을 했다라고 보면은 3억 6천을 활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3억 6천에 대한 소득이 이건 맨날 바뀌어. 지금은 0.0, 2.9%인가 아마 이게 맨날 바뀌어요. 이게 금리에 따라 2.9% 대강 3% 하면은 뭐 대략 한 천 몇백만 원 되는 거야. 그래서 전세가 9억까지만 하더라도 천 몇백만 원이면 아까 이 1333만 원이면은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세를 한 9억 정도 활용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근데 뭐 전세 9억 뭐 우리 집이 9억이 안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응? 그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5%씩 올리면 돼요. 근데 전세라는 게요. 이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으면 사실 올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5%씩만 올려도 다행이야. 예, 뭐 만약에 5억에 살고 있으면 한 3천만 원 올리고 그냥 2,500만 원 올리는 건데 뭐 10%씩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막 잘 못 올려요 보통. 근데 내보내고 다시 드리고 그것도 못. 내보내고 다시 들여도 저거야. 5%밖에 못해. 예. 중공공 임대로 갔을 때, 8년 임대로 했을 때. 예. 갭 투자 아까 5천만 원씩 버신다면서요. 예? 이제 일반 사업자를 내면은 그냥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셔도 돼. 근데 이제 내년 만약에 그 4월 이후에 이제 등록하는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집이 만약에 한 서울에 그냥 중간급 정도 한 마포권, 마포, 성동, 뭐 동작 요게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서울의 금액이 뭐 광진동은 광진에 좀 새 아파트는 없죠. 그래서 동작이나 뭐 흑석뉴타운이나 또는 뭐 마포의 신규 아파트들, 예? 그리고 성동구의 신규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이 지금 기준시가 거의 9억에 넘어가요. 이제 33평이 옥수 리버젠이 이제 12억을 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준시가가 한 90%, 80%, 90%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채일 때는 9억이지만 또 두 채가 되면 또 기준시가 6억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 한 채가 더 생겼을 때는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 막 1년에 한 5, 600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종부세 대상이 한 채일 때는 개인당 9억이고, 그죠? 한 채 이상 초과가 되면 두 채부터는 6억이란 말이야. 6억 합산되는 게. 예? 근데 단기 임대를 내면은 종부세 합산을 해버린다라니까.
단기 임대 8년짜리를 안 내고 4년짜리를 내면 그러면은 서울 중간급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장기 임대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장기 임대 하세요. 왜냐면은 장기 임대를 하면서 그냥 물건만 좀 잘 고르시면 되고 우리가 임대가 8년이 긴 게 아니야, 원래. 왜냐면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임대 사업을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소득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멈춰 그걸? 임대 소득 하는 사람이 연세 들어서 임대 소득 하는 사람이 또 무슨 소득이 있어요? 임대 소득이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못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이란 건 긴 게 아니라니까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년은 개의치를 마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8년 동안 못 파니까 못 파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돼 그냥. 호재가 있는 데다 투자를 하고 설상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세금을 안 내잖아 팔았을 때. 네? 이런저런 거 따지면 굉장히 큰 혜택이란 말이에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 조세 특례법이야 특례. 지금 조세 특례법이란 말이에요. 특례법. 이런 기회는 잡으셔야 돼. 옛날에 우리가 특례법 김대중 정부 때 신규 분양들 양도세 안 내는 사람들 얼마나 혜택이 많았는데. 예? 그런 분들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양도세 특례받은 아파트들 세금 5년 동안 안 내고 다들 얼마나 좋은 경험들을 했는지 몰라 그때. 특례 기간에는 경험들을 하시라니까. 그죠? 모든 게 여러분들이 뭐 세미나를 듣던 뭐를 하든 간에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의미를 부여하면은요, 굉장히 좀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어요. 예? 여기에 내가 온 이유가 뭐며, 왔으면서 내가 얻어갔으면 이거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나한테 무슨 혜택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르게 시간 버린 거야, 다 서로. 이 귀한 시간. 예? 여기서 뭐 얻어가서 그걸 경제활동으로 뭘 바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안 바꾸면 또 시간 죽인 거예요. 예? 뭐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 같은데 집에서 나가라 해서 나오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집에 있냐 막.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의미를 주면서 배운 걸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은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안 떨어지겠냐. 뭐 용산 뭐 떨어질 일이 있겠어요, 그쵸? 용산은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소송이 이제 아마 내년이면 끝날 거예요. 지금 계속 중앙우체국까지 다 이주하고 철거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업무지구 공사를 못한 이유는 지금 소송 중이야. 뭐 공사금지 가처분부터 뭐 별거 다 돼 있겠지 뭐. 예? 처분금지 가처분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행위 제한이 다 돼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이제 마지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18년이에요. 이거 다 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일대 뭐 이쪽 보면은 서계동까지 해서 서계동 옛날에 저층 개발한다고 했는데 뉴스 보니까는 서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뭐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원무 숙박 주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용도가 다양해지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건 뭐냐면 주거의 기능도 살리면서 업무의 기능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용도를 더 많이 여러 개를 지으려면 용적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용적률이 높으려면은 뭐 당연히 고층 개발로 돼야 될 거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한남 뉴타운 있고 뭐 간단하게만 보시면 쭉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옛날에도 봤던 그림이니까는 이제 개발 지역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 사실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데들은 빨간색 부분은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남 뉴타운만 하더라도 아마 5억 이하로 건들 수 있는 물건 한 개도 없어 지금. 예? 근데 5억 갖고 살려면은 어떤 집을 사냐면은 방 하나 주방 하나에 장롱이 천장 받치고 있는 집 5억이면 이걸 내가 사도 되냐 아주
굉장히 무서울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그죠? 우리 서초동에 어디 이주하고 하면 서초동으로 돈이 많이 돌아다녀서 서초동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용산의 자금도 크게 이탈하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초동의 미도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고속터미널 뒤에 33평? 11억은 옛날 얘기예요. 그게 재작년에 7억 하던 게 지금 아마 14억은 할 겁니다. 아마 3억 정도 투자하신 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뭐 거의 한 300~400%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서초구에 있는 자금들이 서초구를 이탈을 안 했고 거기에서 물건은 한정돼 있고 수요층은 늘어났고 물건이 줄어드니까는 가격 급등을 하는 거죠.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도 한남뉴타운이라는 큰 면적에 대해서 개발이 가시화가 되면 이주비가 풀리고 분양이 되고 당첨 못한 자금들이 또 용산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용산의 전반적인 시세는 많이 올라갈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미개발지, 재건축과 별거 아닌 아파트들도 다 오르는 것처럼 용산의 전반적인 시세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한남뉴타운 개발 및 한남뉴타운발 자금 이동이 뭐 서계동으로 갈 것이고 국제 업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소액 투자로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청파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용문동, 원효로 한 뭐 3, 4가까지 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딱 좋거든요. 현재 용산 땅값으로 앞으로는 거의 뭐 3억 이상에 대해서 뭐 다세대 같은 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억 이상이 되면 일단 자금 출처라는 약간 좀 무겁잖아요. 심리적으로. 예? 근데 자금 출처가 요식행위예요. 사실 그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적어내라. 뭐 어디서 돈이 있었고 뭐 근데 이게 막 경찰서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 그냥 내면 돼요. 근데 막 자금 출처 조사받을까 봐 되게 겁내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제가 돈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그 정도로 뒷돈 챙긴 것 같지도 않은데 뒷돈 챙겼으면 뭐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걱정하실 필요 없을 정도인데 하여튼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현재로서는 좀 3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3억 미만으로 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뭐 효창동일 때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심 강남 3구들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데 뭐 강남 3구는 뭐 로망이죠. 그쵸? 항상 동경의 대상이고 그냥 뭐 약간 브랜드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강남 3구가 거의 브랜드 굳히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송파구가 좀 떨어졌었는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부터 시작을 해갖고 송파대로 개발까지 해서 송파구도 합류를 했어요. 이제 송파구도 엘스 리센츠가 16억 33평 16억 가는 거 보니까 송파구도 거의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브랜드죠 뭐 이제. 예? 브랜드.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왔어요. 그럼 딱 쫄리잖아. 일단 물어본 사람이. 예? 댁이 어디세요? 그냥 강남 아니면 말하기 싫잖아. 그냥 왔어. 그냥 왔어요. 예? 댁이 어디서 왔냐면 그냥 왔대. 자기는 강남구에 온 사람. 어? 그러니까 나이 들면 원래 그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시흥에서 왔다 그러고 막 튀어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 젊은 여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가 언니는 어디서 왔어? 나 강남인데 너는 어디서 왔어? 저는 그냥 왔어요. 그런단 말이야. 예? 이제 이 강남 3구는 이제 브랜드화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제 강남 3구에 이제 도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요 노선들이에요. 이제 강남구는 이제 좌로 세로로 해서 계획된 길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굉장히 들어오기가 쉬워서 지하철 노선 공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은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로 들어가게 되고 송파대로가 이제 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송파대로 쪽에 9호선이 공사되는 게 이제 교통에 대한 이제 송파대로가 아니라 석촌동, 잠실동, 뭐 방이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9호선 개발되는 쪽에 교통에 대한 수혜는 있어요. 교통에 대한 수혜는 있는데 단점은 학교가 너무 없어. 예? 단점은 학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부족한데 반대로 지금 문정 도시개발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물론 이 안에도 오피스텔 공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건설이 없어요. 학교 건설이 없으면서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몰렸을 거 아니에요. 몰리면 학군 수요가 굉장히 학군 수요들은 대부분이 문정동으로 움직일 것 같아. 이 문정동 지금 가보시면은 이 완성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 지방법원 이게 지금 들어온 거고요. 예? 거의 다 지었어요. 이제 가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문정동은 아까랑 다르게 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학교거든요. 그럼 단위 면적당 학교는 아마 여기가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쪽들로 지금 안정된 주거를 취하는 사람들이 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도심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필요성을 느껴서 뭐 한 몇 군데를 집어 드린다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개발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송파, 그리고 직접적인 개발이 성향이 강한 용산이랑, 그리고 어떤 개발에 대한 택지 개발에 대한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문정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이 수요들이 굉장히 앞으로 몰릴 것 같아요. 문정에 대한 금액이 현재 금액이 여기도 2억 8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2억 8천 정도 수준인데 현재 지금 양재동이나 서초나 강남대 이런 데 가보면은 다 3억 4, 5천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송파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보다 못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다세대 대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기준은 아파트예요. 먼저 올라도 사실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올라. 그 다음에 대체제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강남의 대체제 상승들이 송파에 지금 2억 8천 기준으로 보면은 송파가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급등을 하면 대체제 가격도 강남만큼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송파에 지금 엘스나 이런 것들이 강남에 있는 뭐 강남구청에 있는 힐스테이트나 용동주공, 렉슬 이런 거랑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송파가 강남이랑 비슷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체세 가격도 비슷해져야 되는데 문정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2억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서는 저 정도 되는 것들이 다 3억대 중반을 넘어버렸어. 좀 좋은 지역들은 3억 후반이에요. 4억까지도 나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갭 투자로서 한 5천만 원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을 놓고 대체제로 놓고 봤을 때. 에? 그만큼 학군도 받쳐주고 하고 옆에 업무지구가 있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문정동 같은 경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좀 도전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용산과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용산은 뒤집어지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니까 그냥. 근데 이쪽은 이제 거의 지금 나올 만큼은 나온 거거든요. 송파대로에 대한 개발들은 나올 만큼은 나왔잖아요. 예? 뭐 지금 끼키야 더 한다면은 올림픽 회미리 아파트 정도? 요 정도란 말이야. 현대화 사업 다 돼 있고, 문정 도시개발지구 다 돼 있고, 가락시형 돼 있고, 그죠? 뭐 성동구치소 이전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대림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요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이제, 예? 그죠? 여긴가? 요쯤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조금만 재건축들이 막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예, 조금만 재건축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뭐 나머지는 이제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면은 송파의 아파트 값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대체제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지금 한 4천 조금 되면 갭이 지금 날 수 있는 금액은 예상컨대 한 7천만 원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7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 사실은. 그죠? 도시개발지구가 들어오면은 땅값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고 수요는 그만큼 받쳐주고 학교가 받쳐주면은 안정적인 주거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투룸 소유자들은 투룸 수준들은 이 위에 학교 부족 지역보다는 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지. 예? 문정 도시개발지구는 9호선이랑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렇다 보면은 투자는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도심 회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처음에 기사 한 10가지 한번 봤고, 현 정부 기사 한번 10가지 핵심 봤었고, 도심 회귀 현상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서민들이 모이고 서민에 대한 대출을 해줄수록 소유자들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들을 임대사업자로 활용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할 만한 지역들로 놓고 본다면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뭐 좀 핵심 지역을 본다면 용산 쪽과 한번 문정 도시개발지구가 어떻겠냐 이렇게.